자, 여러분들 반갑고, 자,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익스트루드 모델링에 이어서 오늘은 라스 모델링 그리고 로프트 모델링을 동시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먼저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머티리얼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모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모드가 돼 있을 텐데, 이 슬레이트 모드에서 우리가 쓰는 컴팩트 모드로 바꿔주려면 이와 같이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바뀌게 되고, 이 창에는 내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머티리얼이 있었지만 지금 6개밖에 없죠. 이걸 여러 개의 머티리얼로 바꿔주는 방법은 이 머티리얼 창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 샘플 값을, 샘플 윈도우를 6 곱하기 4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 개의 머티리얼로 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놀드 렌더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스탠다드 머티리얼에서의 디퓨즈 값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고, 만약에 이거를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바꿔주려면은 렌더 타입을 기본 디폴트 렌더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디폴트 스캔 라인, 디폴트 스캔 라인 렌더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방법은 자, 렌더링의 렌더 셋업에 렌더 셋업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렌더 타입이 아놀드로 돼 있죠. 아놀드. 요거를 스캔 라인으로 바꿔주세요. 스캔 라인. 렌더 타입을 스캔 라인. 싹 바뀌죠. 뭔가 바뀐 느낌이 들죠. 스캔 라인 렌더를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피지컬 매터리얼을 이제 기본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 스캔 라인에 보면은 여기 스탠다드가 있죠. 레가시 스탠다드, 스캔 라인에 스탠다드. 요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부터 저번에 우리가 썼던 디퓨즈 값이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아놀드 머티리얼들이고, 스탠다드 머티리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번 디퓨즈 값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디퓨즈에서 비트맵, 제너럴 비트맵 에서 찾아주면 되겠지. 바탕화면에 그래픽스에 이거죠. Heroes up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1 버전을 또 많이 쓰면은 21 버전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죠? 네.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박스를 이렇게 만들고 셀렉트 앤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랬어. 조절점을 제어해가지고. 그런데 이 조절점 부분들을 조절점 부분에서 이 조절점을 없애는 방법하고 조절점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면서 다음에 알려준다고 그랬었죠. 이 조절점을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은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조절점이 커지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조절점이 작아져요. 이 조절점을 키우고 줄여주는 이유는 이 조절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을 얘기했었죠. 라인 부분. 라인 부분을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버텍스에서 이 부분에 베이지얼로 올려놓게 되면은
이 부분이 너무 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 있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자꾸 이게 여기 이쪽이 잡히죠. 이렇게 이걸 잡으려고 하면 여기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줄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이 부분을 잡아줄 때 아니면 아예 없앨 때는 이게 단축키가 예전에 있었는데 단축키가 없어졌어. 요거를 아예 꺼주려면은 커스터마이즈 프레퍼런스에 파일 뷰포트 어디냐? General 디스플레이 Y 위치가 좀 바뀌었네. 이것도 트랜스폼 여기 있네. 기즈모에 보면은 기즈모 프레퍼런스 세팅에 보면은 기즈모에 보면은 요 트랜스폼 기즈모에 요 온돼 있는 거 요거를 꺼줘야 되고 여기 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로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단축키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아예 단축키를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그 밑에 보면은 핫키 에디터죠. 핫키 에디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트랜스폼 기즈모죠. 트랜스폼 TR 트랜스폼 기즈모 토글 요거 트랜스폼 기즈모 요거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죠. 기즈모 토글. 그래서 여기서 핫키를 하나 정하면 돼. 뭐 컨트롤 쉬프트 X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X다. 이렇게 assign 해주고 done 컨트롤 쉬프트 X 세이브 해줘야 된다. 이거. 다시 커스텀 핫키 tr 터글 컨트롤 쉬프트 X assign 세이브 컨트롤 쉬프트 X 누르면 이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컨트롤 쉬프트 X 여러분들이 어떤 키로 핫키를 정할 것인가 여러분들 핫키를 그런 식으로 다 정할 수가 있어. 원하는 대로 핫키를 핫키 에디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명령어들인지 여러분들이 쭉 알아야 되겠지.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그런 명령어들을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명령어들이 핫키가 돼 있는 것들은 쭉 보이죠. 여기 핫키들이 어태치 핫키 뭐 몇 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핫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핫키를 또 외워서 그 부분들을 또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핫키들이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좀 덜 가르쳐 줬던 부분들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 오늘 해결해 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물어봤던 부분들 해결해 줬어요. 또 요런 걸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거 윈도우 클로싱 윈도우 클로싱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했는지 다른 데서 질문했는지
요게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겠지만 박스에서 요거를 선택을 할 때 select인데요. selection reason 하고 그 옆에 window closing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림 형태를 보더라도 선택을 할 때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옆에 보면은 윈도우가 있고 클로싱이 있어.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같은 경우 윈도우 라이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쏙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선택된다는 얘기지. 이 안에 쏙 들어와야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만 딱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선택이 안 돼. 걸치기만 해도 선택되는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에 걸치기만 해도 선택되는 거. 선택되는 부분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걸치기만 하면은 선택이 안 된다. 전체가 다 요 안에 사각형 구역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선택이 된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이게 좀 복잡한 작업들 할 때 작업 개수들이 굉장히 많을 때 막 그렇게 그래요. 엄청 많을 때 이렇게 많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 선택하기 어렵잖아요. 요것만 선택을 해봐요. 요거 선택한다고 생각해봐. 뭐 클릭해도 되지만 어렵다 눌러서 요 안에만 싹 들어오면 그거만 선택이 되겠지. 예를 들자면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클로싱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수월하다. 작업하는 이 구역 부분들도 이전 부분들도 동그라미 타입, 다각형 타입 또 이렇게 이렇게 올가미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올가미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선택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 요게 또 은근히 헷갈려. 요거를 우리 누르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원 형태로 돼 있거나 또 사각형 형태로 돼 있거나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게 되면은 나중에 당황을 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오늘은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 봤었어. 책.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 봤었어. Extrude Heroes of the Storm. 여러분들도 멋지게 하나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자, 오늘은 이 책에 걸맞게 옆에다가 다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그 라스 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라스 모델링.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라스 모델링이에요. 라스 모델링. 라스 모델링은 여러 가지 모델링 중에 이제 아주 기초적인 모델링 두 번째 라스 모델링. 라스는 선반에서 360도 회전하는 그런 선반이라는 얘기. 선반 모델링이에요. 선반에서 360도 회전시키면서 만드는 그런 모델링 기법. 회전시켜서 축을 통해서 회전시켜서 만드는 모델링 방법이고 기본 쉐입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이에요. 자, 회전시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회전을 시켜서 만드는 꽃병이요. 그렇지, 꽃병.
도넛. 그렇지. 도넛. 또 컵. 또 볼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펜 같은 경우. 접시. 그렇지. 접시. 또 마이크.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익스트루드 모델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익스트루드 모델링만 가지고. 익스트루드 모델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익스트루드 모델링도 동그랗게 해가지고 익스트루드 시킬 수도 있겠지만 끝부분이 넓어지고 곡률이 생기고 유리병 또 화병 아주 색다른 그런 모양들 부분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물통 그렇지.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감춰 놓는 거는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Hide Selection 해줍니다. Hide Selection. 감춰주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Unhide All 합니다. 잠깐 감춰주자. Hide Selection. 탑 뷰. 이건 프론트 뷰죠. 프론트 뷰. 자, 라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인에서. 자, 가장 간단하게 라인에서 기본 축, 여기가 기본 축이에요. 기본 중심축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 내가. 이게 기본 중심축이에요. 기본 중심축. 이 기본 중심축을 통해서 단면도를 그려주고 이 기본 중심축을 바탕으로 해서 360도 회전시키는 그런 모델링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컵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뭐 가장 기본적인 컵이죠. 이렇게 반만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360도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기준축에서부터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축. 기준축이 지금 어디 있어? 피벗점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피벗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유추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원하는 그런 형태는 안 나올 거라고. 이 기본적인 피벗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자, 피벗축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었죠. 자, Effect Pivot Only. 자, 세 번째 하이어라키로 가서 Effect Pivot Only 눌러주고 피벗축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피벗축은 이제 다 해준 후에도 바꿔줄 수 있지만 미리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당황을 하지 않는다. 자, 선택을 해주고 여기도 러스 모델링 LATH 러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지잖아. 360도. 자, 360도 회전. 360도 회전. 그리고 웰드 코어. 밑에 보면은 이 끝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끝부분은 웰드 코어 체크해주고. 주영 괜찮네. 메쉬, 그렇지. 이렇게. 근데 360도로 하지 않고 이거를 180도로 돌려주면은 반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반만 만들어지겠죠. 그게 차이점이다. 360도 전체 다 회전시켜줘야겠지.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가서 보면은 라인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 끝부분이 너무 튀어나가면 안 돼. 튀어나가면 안 되고 이 끝부분이 가운데 딱 맞춰줘야 되겠지. 더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요거는 show and result on 같은 경우에는 미리 라스 모델링까지 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꺼주게 되면은 라인만 보게 되고, 근데 라인만 봤을 때 요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인지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요 미리 보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미리 보기. 이때 똑같이 나오게 되지.
퍼스펙티브 뷰로. 자, 이렇게 만들었어. 자,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형태를 좀 바꿔줘 보도록 할게. 변화를 좀 시켜. 이건 꽃병으로 한번 바꿔볼게. 꽃병. 버텍스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버텍스로 가서 꽃병처럼 되려면은 요 끝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점이 더 추가돼야 되겠죠. 자, 리파인에서 몇 개의 점을 더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둘, 셋. 추가시켜 주고 리파인을 꺼주던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던지. 자, 선택해서 꽃병. 이런 식으로. 해서 라스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이제 부드러운 형태 부분들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지. 세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21 버전에서 그거보다 낮은 버전으로 저장할 때는 여기서 세이브 에즈 할 때 낮은 버전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상하게 나 지금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나 20 버전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자꾸 끊기네. 이게 작업하다가 탁탁 끊기면은 이게 작업이 수월하지가 않다고. 저런 라인 작업하는데도 저렇게 끊기면은 다시 한번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사용하다가 21 버전이 혹시라도 좀 문제가 있으면은 너무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실습실은 모르겠네. 지금 실습실을 그거 열지 않을걸. 사용 못하게 할걸 지금.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한번. 아직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일단 한번 문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20 버전에서도 21 버전이 열리죠. 보통 그 21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들은 20 버전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레벨이 좀 상위 레벨에서 상위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들은 하위 버전에서 열리지가 않는데 하위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들은 상위 버전에서 다 열리죠. 그래서 상위 버전에서 작업했던 것들은 버전을 낮춰가지고 저장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위 버전에서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던 부분은 라인으로 가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베지어로 바꿔주고 중간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중간을 눌러줘야지 XY로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절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지어 눌러주고 조절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베지어 코너로 해줘도 되고 베지어로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준 후에 다시 라스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중심점을 맞춰주는 게 중심점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 이 중심점 엑시스 이 중심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 중심점의 위치가 아까는 이 정도쯤 있었죠. 이 정도쯤. 우리가 원하는 중심점은 여기죠. 중심점의 위치를 잘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360도 회전시켜서 만드는 모델링 방법이 바로 라스 모델링이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기 보면은 뭐가 문제? 두께가 없죠, 두께. 두께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두께. 자, 두께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스플라인에 보면은 스플라인에서 두께를 줄 수 있다 그랬어. 선택을 해주고 두께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 이렇게 두께를 줄 수가 있다 그랬어. 두께를 주고 두께를 주면은 이제 360도 회전시키게 되면 두께가 있는 병 물병, 꽃병 꽃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제 끝부분을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려면은 다시 라인으로 가서 이 끝부분에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 이 끝부분 부드럽게 해주는 거 필렛 값을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필렛 이 정도? 필렛 값을 주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라스 모델링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부드럽게 표현되는 이런 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익스트루드 모델링하고 라스 모델링 또 로프트 모델링들은 이 라인 부분들, 쉐입 부분의 라인 부분의 이 조절 부분들을 잘 해줘야 돼. 그래야지 효과적인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 세그먼트 값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값이 16으로 돼 있고 더 이 값을 높게 해주게 되면 32로 해주게 되면 더 부드럽게 되겠지. 부드럽게 되겠지. 8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8. 각이 져 있지. 이걸 응용할 수도 있겠지. 뭐 6각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5각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4각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사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 사각. 이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사각에서 사각 부분들을 잘 응용하면 좋겠고 또 뭐 팔각까지 이 정도까지는 응용할 수 있겠지. 근데 더 부드럽게 해주려면은 32각 이상으로 해주게 되면은 16각 이상으로 해주게 되면은 부드럽게 표현되겠다. 근데 이제 게임용 데이터로 해주려면은 뭐 8각 정도나 아마 12각 정도 쯤에서 스무딩 그룹이 돼 있으면은 크게 티가 안 나죠. 면수를 너무 많이 쓰면은 게임 내에서는 조그만 거에 너무 많은 면수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그먼트 값에서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Alt W 확대시켜주고 기준점이죠. 기준점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단면도를 그려주는 단면도를 표현해주고 이 단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360도 회전시켜서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바로 라스 모델입니다. 라스 모델.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꽤 이 형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멋진 그런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으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Heroes of the Storm
Heroes of the Storm. 요걸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몇 개 찾아봤어. 이런 거 어때? 마법 물약. 멋지죠?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것도 이쁘고. 요걸 한번 만들어볼까? 자, 가장 손쉬운 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 요거는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월요일날 여러분들 좀 힘든 월요일이 아니고요. 화요일이구나. 오늘 화요일 첫 시간인데 자, 네 힘들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또 즐거움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미지를 화면에다가 싹 불러내는 방법부터 시작하면 좋겠지.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만들어내는 거를 제대로 된 걸 만들어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것 부분부터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부분들 배워내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택해서 세그먼트 값은 여기 보면은 F5 눌렀을 때 세그먼트 값이 잘 보이죠? 세그먼트를 없애는 거예요. 1로 바꿔주고 이것도 1로 바꿔주고 책이 이만한데 너무 크다. 줄이시. 이 정도. 자, 머티리얼 에디터. 머티리얼 에디터로 가서 옆에다가 디퓨즈, 비트맵, 바탕화면에 그래픽스에 불러드리는 거지. 이렇게. 쇼 뷰포트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비례가 안 맞죠? 뷰에서 비례를 맞춰줘야 되겠지. 600에 600. 600에 600 쉽네. 300에 300 해주면 되겠네. 300에 300. 이것도 그대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Alt W 해서 뒤로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똑같은 그 그리드에 있게 되면은 겹쳐지게 되니까 이거 뒤로 이렇게 좀 빼줘야 돼요. 그리드가 보이죠? 그리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리드 지우는 거 G 버튼 누르면 됩니다. G. 자, 기준점을 하나 그려줄까? 기준점. 라인, 기준점. 이쯤에 기준점에다가 그리지 말고 기준점을 그리드에서 기준점에다 놓고 작업해주면 되겠죠. 기준점에다가 예측을 하고 기준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가 기준점이다. 라인을 이용해서 위쪽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뚜껑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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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점이죠.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그냥 클릭
클릭. 제일 크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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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옆으로 빼보면은 옆으로 빼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 그것까지 원래 만들어줘야 되겠지. 수정해주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에서 이 부분도 맞춰보도록 하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고 여기 너무 밝으니까 좀 어둡게 해줄게. 좀 오파시티 값을 좀 주면은 선이 더 잘 보이게 될 거야. 선이 더 잘 보이죠. 선이 잘 보이게 선택해주고 오파시티 값. 여러분들 작업할 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밝게 보이니까 선이 잘 안 보이죠. 버텍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려면은 베이지어로 해주면 되겠지. 베이지어 코너 베이지어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선택해주고 베이지어 꽤 올려주고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여기는 베이지어 코너 베이지어까지 해주게 되면 이쪽 부분도 이렇게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쪽 부분만 제어를 해주는 베이지어 코너. 여기도 이게 둥그렇게 되려면은 이 기울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거랑 직선이 돼야 돼. 평행을 이루어야 돼. 평행. 여기도 중심점으로 가면 되겠지. 중심점으로 낮춰줘.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보자. 라스도 많이 쓰니까 여기다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onfig modify set 에서 라스 LATH 라스 여기다 등록을 시키면 되겠지. 아니면 옆에 다른 데다가 등록을 시키면 돼. 라스 중심점이 여기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리드 중심점. 하이어라키 에펙 피봇 온리 중심점을 여기다. 정확하게 여기다 맞춰주려면은 요 스냅턱을 요 체크해주고 버텍스 그리드가 아니라 버텍스 체크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맞게 맞게 되지. 체크를 꼭 해주면 효과적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부분도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겠지. 중심에 맞춰줘야 되겠지. 그다음에 라스 짠 턱 맞게 되죠. 요 굴곡 부분들을 이 정도 맞춰도 되겠지. 자, 다음에는 밑에 부분.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있게 만들고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겠지. 라인에서 버텍스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려면은 refine
reply. 짠, 짠, 짠. 해주고. 얼마큼 더? 요 정도 거야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밑에 번호 이렇게 내려가고. 다음에 이제 요 굴곡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굴곡. 요 부분도 둥글려 주려면은 선택해주고 필렛 체크해주고 이렇게 둥글려주면 되겠죠. 필렛. 그다음에 이 부분도 선택해주고 이렇게 동글려주고 선택해주고 이건 베이지어 체크해주고 굴곡에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도 베이지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베이지어 이렇게 내려주고 요 부분만 필렛 많지 않게 해놔줬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스냅 턱을 보면 체크해주고 팩트 피벗 only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맞춰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한 번에 탁 만들어지잖아. 예상을 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버텍스에서 이 두께가 있어야 되겠죠. 두께. 자, 먼저 두께를 주는데 여기에는 두께가 있을 필요 없이 여기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면서 두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그먼트 이렇게 한번 해주고선 지워버리면 되겠지. 자, 해주고 아웃라인 두께 한 이 정도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 지워버리면 되겠죠. 세그먼트 지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는 버텍스에서 커넥트라고 했죠. 커넥트 이렇게 해주고 버텍스는 이건 지워줘도 되고 쭉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고 이 부분도 둥글려줘야 되겠지. 버텍스에서 필렛 값을 좀 주면 좋고 어휴 필렛 값이 이걸 코너로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해야 되겠다. 선택해주고 코너로 해주고 필렛 잘 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깔끔하게 잘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 밑에 보면은 이게 웰드코어 이거 체크를 해주니까 웰드코어 끝부분이 붙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웰드코어 해주니까 깔끔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세그먼트 값도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아. 12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3, 보통 기본이 16각이죠. 16각. 뭐 이거보다 높게 32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 우리는 지금 뭐 게임용 데이터로 쓰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것도 선택하고 32.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투명하게 되려면은 다른 체크 부분들을 여기다 어사인 해주고, 요게 오퍼시티 값이 좀 낮춰줘요. 오퍼시티까지 낮춰주고 스페큘러 값이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죠. 투명하죠. 요게 2021 버전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유리 재질처럼 보여지게 만들 수 있어. 여기도 뭐 나쁘진 않네. 보이죠? 요게 여기서도 되나? 스탠다드, 하이 퀄리티. 하이 퀄리티로 하면은 조금 보이나? 이게 아까 아놀드 렌더로 가게 되면은 실제 같은 느낌이 들어. 금요일 날은 내가 그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모델링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어. 투명한 느낌만 들게 해주고, 이 보면은 약간 위쪽으로 좀 뾰족하네. 뾰족한 느낌.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뾰족하네. 그런 거 부분들 이제 수정을 해주려면은 버텍스로 가서 요거는 약간 이렇게 좀 내려주던지 여기서 여기서 내려주는 게 좋겠네요. 약간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 끝부분에 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거를 안쪽으로 평형을 유지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끝부분 형태의 부분들을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물약 부분을 우리가 표현해 주려면 물약 부분이 되는 부분들 여기서 스플라인으로 가서 물약 부분이 될 만한 부분 한 요만큼 이거를 하나 복사해서 세그먼트에서 요만큼만 복사하죠. 둘, 이걸 하나 복사해서 요거를 디태치 해줘야 되겠지. 디태치 해줘서 완전히 다른 개체로 만들어줘야 돼. 디태치.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되듯이 디태치가 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게 되죠. 이렇게. 연결주고 스플라인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텍스에서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라인 디파인 하나 해주고 디파인 해주고 이건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위로 이렇게 요쯤에다가 리파인 하나 해주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코너 이것도 코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버텍스에서 커넥트 이것도 코너 그래서 요거도 라스 해주려면은 얘 기준점 에펙티브 only 체크해주고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고 라스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색상 보랏빛 색상으로 요거 어사인 해주고 보랏빛 색상으로 안쪽 부분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가려주는 방법은 Alt Q야, Alt Q. Alt Q를 누르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가려지게 되고 그 선택된 부분만 화면에 나오게 돼. Alt Q. 다시 전체를 다 보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Unhide All Alt Q. 라인으로 가서 미리 보기를 눌러주고 버텍스로 가서 미리 보기 눌러주고 이 끝부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움직여주면은 문제가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어지면 그렇게 돼요. 약간 깨끗하죠. 그래서 이거를 더 투명하게 오버스틱 값을 더 낮추면은 안쪽에 있는 부분이 더 잘 보이겠지. 나중에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스 모델링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익스트루드 모델링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형태 부분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이번에 우리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책을 마법책 같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응용해서 마법 물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라스 모델링까지만 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이런 형태를 한번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끈을 한번 쭉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 부분들 그래서 요거 한 후에는 요번 금요일 날은 요거에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 금요일 날은 요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끈 부분들 이렇게
연결된 꽤 자연스러워 보이죠. 자, 이게 어려워 보이겠죠.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빽빽빽 돌리긴 어렵지.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어. 헬릭스라는 게 있어. 헬릭스. 뭐 이런 기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턴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헬릭스. 그래서 탑에서 헬릭스를 이용해서 탑에서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위로 올려주고 프론트 뷰로 가서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올려서 턴도 몇 번 주고 라디우스 값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요만큼 위쪽 부분 70 정도로 맞춰줄까? 70 위쪽도 밑에 위에 13 위에도 13 좀 커야 되겠네. 15 19 20 그래도 20 턴 부분 쭉 해주고 높이 값 조절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어느 쪽으로 좀 형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턴 부분도 좀 더 줄 수도 있고 높이 값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값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두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은 헬릭스를 렌더링 해보면은 이 Enable and Viewport라고 있어요. 이거 체크해주면 돼요.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거 체크해주고 딱 라인으로 보이죠? 라인의 두께를 조절해주고 쭉 두께를 더 조절해주고 두께를 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걸 좀 조절해줘야 되니까 Convert to Editable Spline으로 바꿔주고 스플라인을 바꿔주고 이 부분을 버텍스에서 버텍스가 굉장히 많아. 엄청 많죠, 버텍스가.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되려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표현해 주려면은 여기다가 여기에 보면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소프트 셀렉션을 체크해 주고 이 소프트 셀렉션은 우리가 버텍스를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움직이지가 않죠. 이 소프트 셀렉션은 움직일 때 전체적으로 범위 값을 이용해서 잡아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셀렉션. 그래서 플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세그먼트 값을 좀 높여볼게. 이걸 한 30에 30으로 높여볼게. 높였을 때 이걸 폴리로 바꿔볼게. 폴리로 바꿔서 세그먼트에서 우리가 이걸 조절해준다. 이렇게 그냥 조절해주면 어떻게 돼? 각이지게 이렇게 움직이죠. 각이지게 버텍스 하나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그런데 이 소프트 셀렉션을 제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프트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 선택하더라도 범위 값이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붉은 색상은 무조건 따라 움직이고 노란 색상은 노란 색상에서 주황 색상은 한 50%, 80%만 따라 움직이고 하늘 색상, 파란 색상은 한 10% 정도만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셀렉션 기능이에요. 소프트 셀렉션. 그래서 이 라인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소프트 셀렉션을 적용시켜주고 보면 소프트 셀렉션이 적용된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그래서 이 범위값도 조절해주고 범위값을 조절해주게 되면은 범위값을 조절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값 조절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 라인 부분만 좀 움직여주고 싶다 할 때는 엣지 디스턴스 부분을 체크해주면 돼요. 이걸 체크해주면은 이 범위값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된 부분의 범위값으로 넓어지게 돼요. 이렇게 연결된 부분의 범위값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제어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좀 더 튀어나오고 또 겹쳐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겹쳐지기도 하고. 소프트 셀렉션에서 엣지 디스턴스 이 값하고 이 팔로브 값을 잘 조절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서 소프트 셀렉션을 적용시킬 수 있고 요거를 꺼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 소프트 셀렉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싶을 때는 이렇게 각각 선 부분만 제어를 해서 해주고 싶을 때는 이 소프트 셀렉션에서 이 디스턴스 값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이걸 한 10에서 13 정도로 해주면은 버텍스에서 10에서 13이라는 얘기는 버텍스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텍스 한 13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소프트 셀렉션 조율시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하나 정도 더 복사를 해서 복사는 쉬프트 키죠.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복사를 했어. 여기서 로테이트를 좀 시켜주고 약간 스케일 값을 좀 높여서 겹쳐지게 해줄 수도 있겠죠. 너무 많다. 요거 가지고 좀 잘 조절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다듬는 방법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번 주 이제 과제는 금요일까지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한번 이런 걸 해놓으면은 이것도 과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금요일 날 하는 요 작업까지 요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해서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요 작업을 해서 요걸 가지고 한번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거예요. 금요일 날 잘 따라 해보면은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익스트루드 모델링 다음으로 라스 모델링을 이용해서 마법 물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죠? 네. 아주 아주 간단한 모델링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라스 모델링, 익스트루드 모델링 또 잘 활용하게 되면은 멋진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마법 세계의 새로운 아이템들을 또한 하나하나씩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미리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금요일 날에는 좀 더 멋진 걸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혹시 오늘 작업 쭉 진행하는 거 보다가 혹시 질문 사항 있어요? 아, 이건 좀 궁금한 것 같아. 이건 네, 여러분들 그 작업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질문들 하고 영상을 통해서 그래요. 쭉 따라하다 보면은 본인이 또 모르는 게 생길 거예요. 일단은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이 뭔가를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고 그걸 표현할 때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이 생길 때 그때 질문 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맞아요. 좀 더 배워보도록 하죠. 그때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많이 배워보도록 하죠. 많이 배워야지 의문점들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작업하느라고 수고들 했고 우리 금요일 날에는 더 멋진 결과물들을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방법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표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만 요거 책 여러분들 이거 참가자 리스트 참가자 리스트 캡처 좀 받을게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결과물들은 내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평가했던 부분들 쭉 내가 알려줄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출석했던 출석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오늘도 일찍부터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했고 또 그래요. 여러분들도 고생했어요.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있고 또 만드는 또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녹화는 잘 됐습니다.